오늘 이 강의에서는 사업계획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업가 과정에서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 지식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계획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글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표현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내용이나 사업 환경 분석 등의 사업 준비나 실행에 대한 메시지들이 논리적으로 잘 전개되도록 사업계획의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인력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실행을 목전에 두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란 그 어원을 분석해보면 사업계획서가 가지는 의미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란 영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혹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활동,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절차, 방법, 규모를 헤아려 작성하는 것, 일정한 기간 내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서는 서류나 문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사업을 위해 작성하는 공식적인 기록이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점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계수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되며 사업 타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의 체계성 및 객관적인 설득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 및 효과는 사업의 방향성과 계획성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정의 및 그 대상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갖는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고 기록해보는 문서라고 사업계획서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설득하려는 대상이 명확한데요.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내부 창업자 혹은 그 창업팀의 구성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는 금융기관, 정부기관, 투자자 등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 창업가가 필요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사업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는 목적 이외에도 내부 구성원들 간의 사업의 내용, 비전,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의 내부적인 방향성 설정의 측면과 외부적인 성과 창출의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작성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창업학자인 제프리 티먼스 교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에서 300시간이 필요하며 매일 2시간씩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창업자의 머릿속에 있는 가설 수준을 넘어 설득력을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현장에서 고객이나 시장의 조사 및 경쟁자나 경쟁 제품의 조사 등을 먼저 수행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사업계획서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의 핵심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설득 논거와 근거 자료는 구매 의향을 가진 고객으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창업 활동 전 과정에서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내부적인 측면의 내용은 자기 확신, 계획 수립, 비용 절감, 사업 준비 등을 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적인 측면의 내용은 대외 인정 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들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총 6가지의 목적 분류가 되며 4가지인 자기 확신, 계획 수립, 비용 절감, 사업 준비는 내부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째와 6번째인 대외 인정과 사업 홍보는 외부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업자 스스로가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을 시각화하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창업을 막연하게만 마음으로만 확신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 봄으로써 사업에 대한 성공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째인 사업에 대한 준비 및 향후 사업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차원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창업자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추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금 활용과 기업 운영에 있어 비용 절감의 문제로 창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번째는 기업이 고객이나 시장 경쟁 등에 대한 가설 설정 및 그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준비 단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창업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사업 관련 파트너 혹은 투자사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창업자에 대한 대외 인정이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협력 방안이나 관련 기업과의 이해 증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안서 제출 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인허가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목적으로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의 효과적인 대외 사업 홍보 및 광고 수단으로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및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로 개척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작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사업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업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을 보면 사업화 준비 과정과 사업화 개발 과정과 마지막으로 사업화 실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사업화 준비 과정에서는 특히 역량 분석과 경쟁 분석을 통해서 사업화 준비를 진행하며 사업화 개발에서는 고객 개발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화 실현에서는 매출 실현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업화 실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 요소와 사업계획서 수립의 연관성에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댐 노스는 성공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uccess of Business, 즉 비즈니스의 성공은 EE 플러스 CT 플러스 SP를 더하고 DD 요소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N승을 해라.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E 플러스 CT 플러스 SP의 이 세 가지 요소를 Possibility of Success, 즉 성공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DD, Directional Drive, 즉 창업에서의 성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열정,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N 팩터는 더 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석 능력으로서 환경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기회 분석 등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벤처기업의 실패 사례에서 보면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를 보니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내용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것, 팀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경쟁에 뒤지거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마케팅이 부재하거나 또는 타이밍의 문제이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서 수립과 그 다음에 그 작성에 대한 부족함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 수립과 작성을 하는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맨 처음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 즉 사업명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검증된 사업 아이템이 아닌 가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설된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업 환경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 고객, 경쟁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처음에 도출된 사업명, 즉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증이 끝난 후에 기술, 시장, 경쟁, 수익 분석이라는 사업 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실행 계획 수립과 자금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의 초안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서가 수립되고 작성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최소 기능 제품 제작을 통해 최종 검증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 수립과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수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시장과 고객과 경쟁 분석이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처음에는 개괄적이고 추정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수립과 작성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성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clarity, 두 번째는 objectivity, 세 번째는 simplicity, 네 번째는 consistency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clarity, 명확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과 장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objectivity, 객관성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의 전반의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simplicity, 명료화인데요. 기술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보다 단순하고 평이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서가 10장, 20장이든 전체 내용 중에 문체나 어구의 일관성 및 지각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자원 관점에서의 검증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업의 시장이나 고객 관점에서의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자원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업자나 창업팀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창업자나 창업팀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참신성 검증을 통해서 시장과 고객에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3단계에서는 자원의 확보 가능성 검증을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인력, 자금 등 내부 및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업의 성장성 검증 내용으로서 팀 아이템, 창업자 아이템이 속한 사업 영역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 과정에서는 사업의 시장이나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매 효용성의 검증 단계로서 새로운 아이템이 고객에게 효용성을 제공하는지 묻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략적 가격 책정 단계로서 책정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이나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격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비용 설정 단계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용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도입 장애 극복 단계로서 사업화 장애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이 중요하게 취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그러한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포기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창업에서는 사업 아이템 혹은 사업 전환, 피봇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봇 과정은 크게 대상 요인이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고객의 문제나 니즈를 바꿔보는 피봇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바꿔보는 그런 전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생각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사업 아이템을 바꿔보는 그런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술이나 기능들을 바꿔보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업 아이템이 추구하는 수익 모델, 즉 수익원이라는 수익 방식을 바꿔보는 5가지 전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나 혹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서는 모든 사업 계획서에 필히 들어가는 그런 수립과 작성의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요소에는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성, 시장성, 경쟁성, 수익성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가지 요소 중에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 기술성은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 확보하고자 하는 유무형의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개발 가능한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게 혹은 적시에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여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성은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시장 규모나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쟁사의 매출 자료에 기반하거나 혹은 관련 시장의 통계 자료나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시장 규모나 특성을 추정 및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도구들이 스와트 분석, STP 전략, 페르소나 고객 전략 같은 기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먼저 스와트 분석, PC 분석을 포함한 사업 환경 분석 단계를 끝낸 후에 사업 계획의 전략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인 내부 자원과 외부 환경인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고찰하여 전략적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분석 활동으로 분석 과정을 사업 계획서의 시장성 분석 차원이나 마케팅 추정 방안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스와트 분석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른쪽 위에 내부 요소인 강점과 약점의 한 5가지 정도를 단답식으로 작성을 하고, 왼쪽에 있는 외부 요소인 기회와 위험 요소도 5가지 단답식으로 정리한 후에 이러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강점과 기회 요인, 약점과 기회 요인, 강점과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약점과 위험 요인, 이런 4가지의 매트릭스 상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여 첫 번째 강점과 기회 요인은 우선 수행 내용으로, 약점과 기회 요인은 우선 보완 내용으로, 그 다음에 강점과 위험 요인은 위험 해결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 요인은 장기 보완 내용으로 정리하여서 나중에 마케팅 계획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한 후에 타겟 고객에 맞추어 포지셔닝을 하는 전략 활동으로서, 세분화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는 과정이고, 유사 및 신규 창업 아이템인 경우 현재 관련 시장 고객은 가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재 가망의 시장 고객을 예상하고 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겟팅은 세분화된 시장 고객 분야 중에서 창업 아이템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 고객의 영역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은 이렇게 타겟팅된 시장 고객의 영업 부분에 대하여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성능과 기능을 맞추고 가격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표적 시장의 특성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를 표적 시장에 가장 적합하게 위치시키는 모든 계획과 실행 방법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 분석에서의 마지막인 페르소나 고객 전략은 창업자의 역량과 능력에 맞춰 세분 시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화하여 특정 인물을 대표 고객,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초 구매 가능 고객으로 정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창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고객 지향적 컨셉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페르소나 고객 전략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먼저 전체 시장 고객을 정의하고 다시 세분화해서 두 번째인 인접 유형 시장 고객을 재정의하고
또 세분화해서 거점 목표 시장 고객을 또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업에 초기 진입할 때 목표로 하는 그런 최우선 거점 고객, 즉 우리가 페르소나의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고객을 좀 더 생각해보고 정의해서 첫 번째의 제품 출시 후 이러한 페르소나 고객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이 페르소나 고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성인데요. 경쟁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 요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창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의 경쟁적 차별성과 우수성은 물론 사업의 시장성과 수익성도 보유하고 있고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경쟁력 분석이 많이 활용되는 5forces 모델을 활용해서 5가지 경쟁 요소들에 대한 경쟁 강도와 요인들을 검토하여서 창업자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경쟁성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forces 모델의 전형적인 내용인데요. 가운데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요소들을 정리하고 위쪽에 잠재적 기업들에 대한 위험 요소, 밑에는 우리 아이템이나 제품과 유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 요소, 그 다음 왼쪽에는 공급자의 교섭력과 오른쪽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외주 가공이라든지 외부 협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현되기까지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급자와의 교섭력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는 결국 고객인데요.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자에 비해서 교섭력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외부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 사업의 경쟁 유무를 한 번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5forces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은 사업 수행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나 수익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시장성의 수치와 연계하여서 매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사업 실적을 예상하고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간단한 추정 손익계산서 양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정 손익계산서의 양식 작성의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3개 연도, 3개 연도를 정해서 추정 손익계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이익,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매출액은 수입이고요.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는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매출액에서부터 영업이익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는 사업 원년에서 3개년에 이르는 내용으로 이런 표에 맞춰서 여러 수치를 예측해서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을 작성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비율적인 내용도 옆에다 뒀기 때문에 이제 1차년도 예상하고 2차년도, 3차년도도 이 비율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문서이며 계획 수립, 비용 절감, 대외 설득, 자기 확신 등 다양한 목적을 충족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명확성, 객관성, 단순성, 일관성이라는 4가지 작성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